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이 있는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동훈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 행위와 또 노동 무력화 시도에 관한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이신 김호규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민지 금속노조 정책부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근태 현대중공업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태권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균 현대중공업 정책실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이 노조 대의원 선거에 최근에도 개입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조합원들을 S, A, B, C, D로 구분하고 대의원을 신호등 세계에 빗대 관리해온 노조 탄압 정면들이 현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지부가 진행한 조합원 설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응답한 600여 명 중 70.9%가 3년 이내 관리자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중 56.2%가 면담 내용이 노조와 관련이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뽑지 말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도 41.4%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85.6%는 입사 때부터 현대중공업이 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 행위에 관여해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는 송옥주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불법 노무 관리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해양사업부 전 노무과장이 폭로한 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중공업이 최소 2004년부터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그리고 임단협에 대한 찬반 투표에 깊숙이 개입해왔으며 각 부서별로 소속 근로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친사적 활동을 하는 이른바 OL 요원 등 대규모 비선 조직을 운영해왔음을 문제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현대중공업의 치밀한 비선 조직의 활동은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또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노조의 내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감독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의 김한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요.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룬 사안이고 또 5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이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 행위에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내사에 착수하고요. 압수수색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난번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삼성이든 현대중공업이든 대기업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송옥주 국회의원님께 모두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님께서 관련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금속노조 산하의 부당노동에 관련해서 지난번 포스코 한번 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안 일어날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노동 현장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고요. 특히 현대중공업은 제가 살고 있는 또 같은 지역 울산 동굴, 오늘 각별히 김재원 의원님이나 송옥주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님보다도 더 노동 문제에 대해서 깊게 관심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전하겠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바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상식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게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지금은 대의원 선거에 부당노동행위로 개입할 때가 아니라 미래 조선업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R&D를 강화할 거냐, 어떻게 하면 영업수주 능력을 배가할 거냐, 이런 거에 집중할 때입니다. 현장은 오히려 대의원 선거에 왜 이렇게 개입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설문에 응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문건을 중심으로 보면 노조에 직접 부당노동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지금 기자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은 KBS 중앙에 직접 알 수 없는 회사 관리자가 노력을 통하지 않고 보낸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회사 스스로 어떤 분이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을 고백할 정도로 회사의 노사관계가 평균치 이하 낙제 점수로 변형되어 있다는 점. 특히 아까 송옥주 의원님이 2016년도 그 당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쭉 진행된 것에 대해서 1벌 100개 신정으로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사장을 직접 국회 청문회까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그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올해가 31대 대의원 선거인데 자료집에 보시면 30대 대의원 포맷하고 31대 대의원 포맷하고 작성한 서류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 근거는 우연치 않게 일개 부서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입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사람 이름을 우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낙인 찍듯이 등급을 매긴다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특히 출마자에 대해서 신호등 표시로 그린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들은 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지부는 총파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사측에 경고하고 내일 파업하는 전체 조합원을 이끌고 세종시 고용노동부 상관을 연담을 요구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1벌 100개의 심정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나서고 있다는 점. 참고로 기자분들,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조입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 탄압한다는 것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시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결코 금속노조는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돌아오고 더욱더 어려운 시기에 현장 조합원들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윤태권 민주노총 부위원장께서 관련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식칼테러라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행동을 했던 자들이 현대 재벌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 행위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등 아직도 변하지 않는 노무관리 체계, 개탄스럽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하도체의 기술 탈취, 기성금 착보, 단가 후리치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재벌 회사이기도 합니다. 삼세 경영을 위한 부당한 탈법 불법이 온천하에 폭로되었고 그에 대한 시정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여전히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일부 사람이라고 하는 몸통은 그대로 꼬리 자르기식의 이 행위가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유독 현대, 삼성, 포스코, LG, SK, 롯데, 대한민국 재벌회사는 왜 이렇게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못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주적 권리입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노동조합을 감시 미행하고 노동자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 재벌 회사들의 행포는 더 이상 노동존중 사회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1700만 국민의 요구 또한 올바른 사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재벌 회사들의 이 행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지 않는다면 이 사회 비극은 또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재벌지대 청산을 위한 온 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지배 개입 등 이제는 모두가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벌회사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들 반드시 건절시켜 주시고 몸통은 그대로 꼬리 자르식의 임시 방편적인 처방은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재벌회사들의 이 잘못된 관행 반드시 건절시켜 주시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온 법을 동원해서 처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지부장이신 박근태 지부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지부장 박근태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송옥주 의원님, 김종은 의원님이 기자회견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6년, 17년, 18년에 계속되는 이 자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문건으로 밝혀진 내용만일 뿐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서부터 현대중공업 사측은 끊임없이 대의원들을 회사 지배 개입에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행위들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대의원 출마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내용들이 세세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18년도에도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 더 이상의 부당한 노동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또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 부당 개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말살을 하기 위한 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노동조합의 대의원 개입에 대한 하나의 측면이라고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님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이 부당 개입을 이번에는 좀 끝장내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고 있고요. 또 대검찰청에 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기자님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부당 개입과 노동 탄압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현대중공업 불법 노무관리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라. 현대중공업 노조 파기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KBS가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는 2018년 31대 대의원 선거 활동에 대한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관리조직을 이용하여 조합원 성향을 S, A, B, C, D로 또는 G, Y, R 요 부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노조 무력화 시도를 벌여왔다. 현대중공업 재벌의 부당노동 행위는 상식을 넘어섰다. 현대중공업은 사측 성향에 가까운 대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전체 관리조직을 통해 후보 선정부터 선거활동,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또한 사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강성파로 분류하고 후보 동력을 저지했으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 거꾸로 사측 친화적인 후보에게는 선거활동 및 고충 처리부터 경조사 지원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불법 노무관리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16년 10월 손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현대중공업 불법 노무관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에 김종원 의원은 2017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임단협 29대 대의원 선거 목표 및 세부 실천 방향 담긴 사측 문건을 공개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하고 사측 내부 문건까지 밝혔는데도 현대중공업은 변함없이 부당노동 행위를 이어올 수 있었다. 뿌리부터 걷어내야 된다. 한 기업에서 오랜 기간 수십 개의 부서에서 걸쳐 이루어진 불법 노무관리가 일개의 실무자에 기여질 수 없다. 현대중공업이 작성한 29대 대의원 선거 자료에는 노조 전체 대의원 성향이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은 거미줄과 같이 촘촘하게 노조 무력화 방안을 짜고 일상적으로 관리했다. 불법 노무관리를 기업 운영 방안으로 채택한 것은 컨트롤 타워인 최고 경영자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지금도 현대중공업 꼬리 자르기를 통해 조직적 불법 노무관리를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 무력화 시도까지 만천에 공개됐는데도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다시는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가 유야무야 처리되지는 안 된다. 더불어 현대중공업 부당노동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지부는 오늘 대검찰청에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거수장을 제출하고 실질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또 기자회견 참가자1동은 현대중공업 불법 노무관리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노동조합 자주성 보장과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2018년 11월 26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민중당 김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손옥주 의원,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대중공업 벌여온 부당노동행위를 압수수색하려던 근로감독관의 차량조차 가로막았습니다.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조차 가로막는 현대중공업의 형태에 할 말을 있습니다. 정부 또한 나서서 재벌기업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